이 이야기는 한 남자가 갑작스럽게 아내를 떠나보내고 아빠가 되는 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. 벽에 붙어 있던 작은 메모들,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밤들, 그리고 지치면 도와달라고 말해도 되라는 한 문장이 남긴 여운. 오늘은 해결책보다 위로가 필요한 나를 위한 이야기입니다. 조용히 끝까지 들어주세요. 아내를 잃은 친구에게 연락이 왔다. 전화기 너머에서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. 다만 숨을 쉬는 소리만 들려왔다. 그 숨이 얼마나 무거운지 나는 그때 알았다. 아내가 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건 몇 달 전이었다고 했다. 이미 치료보다는 시간을 준비해야 하는 단계였다고. 그리고 그 시간은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나가고 있었다. 친구는 아직 아빠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. 아이의 기저귀를 어떻게 갈아야 하는지도, 밤에 울면 어떻게 안아야 하는지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아내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. 도와줘. 그 말은 부탁이라기보다 살려달라는 말에 가까웠다.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친구 집으로 달려갔다. 문을 열자 집 안은 조용했다. 조용해서 더 무서웠다. 방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. 벽마다 종이가 붙어 있었다. 메모지, 노트 찢은 종이, 아이 공책의 한 장. 아내의 글씨였다. 우유는 불에 데웠을 때 따뜻할 정도로 울면 이 인형을 옆에도. 아이 옷 세탁은 이 세제로만. 글씨는 또박또박했지만 마음은 급해 보였다. 마치 시간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. 친구는 그 벽 앞에 서 있었다.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서 있었다. 하나도 못 외우겠어.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. 외워야 할 게 너무 많아.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. 그날 밤 아내는 세상을 떠났다.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친구는 계속 혼자였다. 아이가 품에서 울면 어깨가 더 굽어졌다. 누군가 괜찮냐고 물으면 고개만 끄덕였다. 괜찮지 않다는 말을 할 여유조차 없어 보였다.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우리는 다시 그 벽 앞에 섰다. 그리고 그때 마지막 쪽지를 봤다. 벽 한쪽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붙어 있던 한 장. 지치면 도와달라고. 누군가에게 부탁해. 미안해. 사랑해.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친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. 아이가 그 옆에서 울었다. 하지만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. 그날 이후 친구는 매일 그 벽을 본다고 했다. 메모를 떼지 못한 채 아내가 떠난 집에서 아내의 말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었다. 우유를 데우고 인형을 놓고 세제를 바꾸고. 하지만 가장 어려운 건 그 마지막 문장이었다.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. 친구는 강한 사람이었다. 그래서 그 말이 가장 어려웠다. 어느 날 새벽 다시 전화가 왔다. 오늘은 못 버티겠어. 나는 그 말에 옷을 입고 집을 나섰다. 아이는
잠들어 있었고 친구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. 벽을 등지고 나는 그 옆에 앉았다.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. 잠시 후 친구가 말했다. 아내가 날 너무 잘 알았어. 그 말이 끝이었다. 그날 우리는 아무 해결도 하지 않았다. 다만 그 집에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, 누군가가 옆에 있었다는 것, 그것만으로 밤은 지나갔다.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어쩌면 지금 버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 아직 말하지 못한 도와줘를 가슴에 안은 채 괜찮습니다. 오늘은 강하지 않아도 여기는 인생 이야기 쉼터입니다. 지치면 잠시 여기에 앉아도 괜찮습니다.